안녕하세요. 8월 4일 국장 마감 브리핑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플러스 1.62% 올라 6,358포인트, 코스닥은 무려 플러스 5.88% 급등한 78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 외국인이 이끈 게 아니었어요. 오늘 시장을 움직인 진짜 힘과 크게 오른 7종목의 자리를 지금부터 짚어드립니다. 오늘 상승의 성격부터 짚을게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3,700억, 기관이 5,400억을 팔았는데도 지수가 올랐습니다. 개인이 8천억 넘게 사들이며 방산과 인터넷 대장주 같은 재료주를 밀어올린 덕이에요. 코스닥은 반대로 기관이 5,400억을 홀로 사들이며 바이오와 2차 전지를 끌어올렸습니다. 정리하면 오늘은 넉넉한 유동성이 시장 전체를 밀어올린 날이 아니라 방산과 인공지능, 인프라, 바이오라는 개별 재료가 특정 종목을 끌어올린 종목 장세였어요. 첫 번째 주인공은 방산이었습니다. 오늘 국장에서 가장 크게 오른 세 종목이 모두 방산이었는데 나란히 8%에서 11%씩 뛰었어요. 유럽과 중동의 재무장 흐름 속에서 2026년 K-방산 기대 수주가 작년에 3배를 넘긴다는 전망이 나왔고, 국산 전투기가 하반기 양산에 들어가는 것도 힘을 보탰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실적 발표가 10월이라 오늘 급등은 앞으로 받을 일감을 미리 반영한 성격이 강합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 인프라였습니다. 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이 엔비디아와 브룩필드가 참여하는 AI 팩토리, 자금 구조를 공개하면서 9% 넘게 급등했고, 같은 맥락에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기대가 붙은 전력 설비주와 원전주도 함께 올랐어요. 인공지능이 결국 막대한 전기를 먹는 산업이라는 점이 전력, 설비를 만드는 회사들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이오와 코스닥이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이 무상증자 권리락을 앞두고 9% 넘게 뛰며 지수 전체를 끌어올렸고, 제약 대장주도 심리가 살아나며 동반 상승했어요. 다만 이 급등이 실적이 아니라 주식 이벤트가 방아쇠였다는 점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크게 움직인 종목들을 볼게요. 한국항공우주 플러스 11.16%로 오늘 국장에서 가장 크게 올라 13만 7,500원에 마감했습니다. 국산 전투기 양산이 하반기 본격화되고 2026년 방산 수출 기대, 수주가 작년에 3배를 훌쩍 넘긴다는 전망이 재평가를 이끌었어요. 다만 거래량은 평소 수준이라 급등에 큰 돈이 실렸다기보다 얇은 물량에서 튄 성격이 강합니다. 밸류로 보면 내년 예상 이익 기준 주가 수익 비율이 30배 안팎인데 매출이 한 해 56%씩 크는 회사라 성장이 이어진다는 전제가 필요해요. 증권가 평균 목표가는 17만 9천원대로 지금보다 위를 보고 있지만 주가가 20일과 5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어서 추세는 아직 회복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건부 매수 이동평균선을 회복하는지 확인하고 접근하는 자리로 봅니다. 한미약품 플러스 9.41%로 뛰어 37만 8천원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과 바이오 전반에 훈풍이 불면서 함께 올랐는데 거래량이 평소와 비슷해 개별 재료보다 섹터 심리에 올라탄 상승이에요. 매출 성장률이 사실상 0%대로 정체돼 있어서 이번 급등을 실적이 좋아졌다는 신호로 읽으면 오해가 됩니다. 증권가 평균 목표가는 59만원대로 여전히 위를 가리키지만 그건 신약이나 기술 수출 같은 새 모멘텀이 붙어야 채워지는 숫자예요. 주가가 51선 아래라 추세도 아직 확인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류 51선 회복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지켜보는 구간으로 봅니다. 알테오젠 플러스 9.29%로 34만 7천원에 마감하며 오늘 코스닥 폭등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급등의 방아쇠는 실적이 아니라 무상증자 권리락이에요. 내일인 8월 5일 권리락을 앞두고 기준가가 26만 7천원으로 조정되는데 이건 주식수가 늘어나는 이벤트라 회사 가치가 커진 것과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최근 매출은 오히려 뒤로 가고 있고 기업 가치를 이익으로 나눈 배수는 100배를 훌쩍 넘겨 밸류 부담이 매우 큰 상태예요. 커버하는 증권사도 5곳뿐이고 목표가 편차도 커서 컨센서스 신뢰도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류, 권리락 이후의 착시와 차익 매물을 확인하기 전에는 추격을 조심할 자리로 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플러스 9.25%로 100만 4천원에 마감하며 시가총액 50조를 넘겼습니다. 유럽 재무장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데 K9 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 천무 수출 라인이 넓게 깔려있고 기대 수주만 23조원대로 거론되어 방산 세 종목 중 밸류가 가장 매력적입니다. 내년 예상 이익 기준 주가 수익 비율이 18배 정도로 셋 중 가장 낮고 증권가는 대부분 강력 매수를 유지하며 평균 목표가로 160만원대를 제시하고 있어요. 지금 주가는 21선 위로 올라섰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실렸습니다. 그래서 셋 중에선 매수 관점 51선인 104만원 근처를 돌파하는지가 추세 재개의 확인선입니다. NAVER 플러스 9.16%로 22만 6,500원에 마감했습니다. 어제 공개된 AI 팩토리 사업 구조가 핵심이에요. 엔비디아가 10억 달러를 지분으로 넣고
글로벌 운용사 브룩필드가 최대 90억 달러를 투입해 특수목적법인을 세우는 구조인데 여기에 1조 원 규모 자사주 소각까지 함께 발표하면서 신주 희석 걱정을 지웠습니다. 오늘 급등은 거래량이 평소의 1.8배로 크게 실려서 방산주와 달리 수급이 뒷받침된 상승이라 신뢰도가 높아요. 주가도 21선과 51선 위에 올라 추세가 정렬됐습니다. 다만 8월 7일 실적 발표가 코앞이라 지금은 매수 관점이돼 실적이 이 이야기를 확인해주는지 보고 접근하는 게 안전합니다. 현대로템 플러스 7.86%로 13만 9,900원에 마감했습니다. K전차 수출 기대가 방산 랠리에 함께 올라탄 건데 거래량이 평소의 0.7배로 오히려 줄어서 급등에 큰 돈이 실린 건 아니에요. 밸류만 보면 방산 세 종목 중 가장 저평가입니다. 내년 예상 이익 기준 주가 수익 비율이 12배로 낮고 자기자본 이익률은 27%로 수익성이 좋아요. 증권가 평균 목표가는 28만원대로 지금의 2배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52주 고점에서 반토막난 종목이라 되돌림 이력이 있고 주가가 20일과 51선 아래라 추세는 미회복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조건부 매수 21선 회복을 확인하고 접근할 자리로 봅니다. 삼성 SDI 플러스 7.7%로 41만 9,500원에 마감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와 2차전지 업황 반등 기대가 겹치며 올랐는데 지금 회사는 순이익이 적자인 국면이에요. 그래서 주가는 실적보다 업황이 돌아선다는 기대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평소보다 적어 테마에 편승한 성격이 강하고 증권가 목표가는 19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편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져 있어서 실적 불확실성이 그대로 드러나요. 주가는 51선 아래라 추세도 아직 확인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류 51선인 49만원대 회복과 10월 실적의 턴어라운드 확인이 먼저인 자리로 봅니다. 시나리오를 정리하면 세 갈래입니다. 낮바는 방산 수출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고 인터넷 대장주가 8월 7일 실적으로 오늘의 기대를 확인해주는 경우로 재료주 중심의 강세가 이어집니다. 기본은 개별 재료가 이미 선반영된 만큼 차익 실현이 나오고 외국인 순매도가 계속되면서 급등한 종목들이 되돌림을 거치는 흐름이에요. 지금으로선 이 기본 시나리오의 무게가 조금 더 큽니다. 기관은 인터넷 대장주의 실적이 실망스럽거나 코스닥 대장주의 권리락 이후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코스닥발 조정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요약하면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함께 올랐지만 외국인은 양쪽에서 모두 팔았고 지수를 밀어올린 건 방산과 인공지능 인프라 바이오라는 개별 재료였습니다. 이 중 인터넷 대장주는 거래량이 실린 상승이라 신뢰도가 높은 편이고 방산주는 거래량 없이 튄 만큼 추격은 부담이에요. 코스닥 대장주의 급등은 무상증자라는 주식 이벤트가 방아쇠였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급등한 종목일수록 재료가 실적으로 확인되는지 특히 8월 7일 인터넷 대장주 실적을 보고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